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역사 수업 23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제목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 대단원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 2. 중단원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과 확산. 1. 소단원 한족과 유목민족의 문화가 융합되다 라고 하고 있고요. 교과서는 62에서 63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과 다르게 인도에서 또 다른 나라의 역사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부터는 동아시아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한족, 유목민족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단 알아두실 것은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중국사고요. 이 한족과 유목민족을 같이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족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정주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주민족이라고도 표현할 텐데요. 이 당시가 지금 한 거의 2000년 전쯤 되는데 이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 한족은 중국 대륙에 있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 그러니까 아주 엄청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한족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들과 함께 언저리 같이 살고 있던 혹은 섞여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유목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정주민과 유목민족의 뜻을 좀 살펴봐야 돼요. 정주민족은 정해진 곳에 거주하면서 사는 그런 민족이고요. 유목민족이라는 것은 유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또 양도 치고 뭐 말 타고 다니고 뭐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정주민과 유목민이 있는데 이 두 민족이 서로 좀 대결 구도가 있었어요. 대결 구도가 있다가 나중에 그들 간의 문화가 융합이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얘기는 이 문화가 좀 융합되기 전에 좀 대결 구도에 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여기 나오는 첫 번째 학습 목표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개를 이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62쪽에 있는 중국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나올 단어 중에서 이런 지명이 나올 거예요. 화북, 강남 이런 표현이 나올 건데 중국이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그 중에서 화북 지역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강남 지방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각각 어디를 의미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를 화북이라 부르는지, 어디를 강남이라 부르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 전개입니다.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대가 무슨 의미인지 쪽에서 살펴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대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겠죠? 자, 오늘 얘기할 거 뭐라 그랬죠? 정주민과 유목민족. 다른 말로 한족과 유목민족이 서로 대결 구도,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그런 형세를 오늘 배울 거라고 했습니다. 위, 진, 남북조 시대를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남북조 시대 같이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삼국지라는 역사 소설을 한번 읽어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시면 진짜 빠져들 겁니다. 그런데 이미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어나가자면 삼국지라는 것은 결국 세 개의 나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나오는데 사실 그 소설에는 이 총나라가 거의 주인공이다시피 나와요. 그런데 실제 역사상으로 승리자는 바로 이 위나라였습니다.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인데요. 사실 이 조조도 최종적인 승리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나중에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가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부하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마씨였어요. 사마염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그 사마염이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웠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자, 진나라. 옛날에 나왔던 그 진시황의 진과는 다른 글자예요. 다른 한자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진나라도 사실 멀쩡하진 못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시대가 점점 혼란한 시대로 흘러갑니다. 남북조 시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전부 다 합쳐서 위, 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남북조 시대 얘기는 이따가 2번부터 좀 더 살펴보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5호 16국 시대란 무엇인가요? 되어 있습니다. 자, 진나라, 황실이. 자, 이 나라도 별로 온전치 못하다고 했어요. 혼란한 틈을 다 빈칸을 비롯한 유목민족들이. 자, 그럼 알 수 있겠죠? 진나라는 어느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한족이었던 거죠. 위, 촉, 진 전부 이제 한족 국가였는데 자, 이 진나라가 결국에 이 혼란한 시대, 삼국지 시대를 통일을 시켰어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혼란한 틈을 타서 빈칸을 비롯한 유목민족들이
화북 일대에 여러 나라를 세우고 세력을 다투게 됩니다. 이 시대를 뭐라 부른다?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5호의 5호는 오랑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총 5개 종류의 유목민족 또는 한족 입장에서 뭐라 불렀던 거예요? 좀 낮춰 말하는 거죠. 오랑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5개 유목민족들이 와서 몇 개 나라를 세웠다? 16국, 16개의 나라를 세웠던 그런 어지러운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유목민족 수가 5호도 아니었고요. 또 나라 개수가 16개도 아니었고 23개 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무튼 혼란한 시대였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사람이 나중에 이런 책을 써요. 16국 춘추. 춘추라는 건 이제 역사라는 뜻과 같이 쓰게 되는데 16국 춘추라는 단어를 써서 이때 당시의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5호 16국이라는 단어가 좀 굳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는데 5호 16국 시대가 펼쳐지자 이 진나라, 혼란했던 이 진나라 어디로 도망갑니다. 이주합니다. 어디로 이주합니다. 자, 창장강 이남. 자, 이남이 무슨 뜻인지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창장강, 어떤 강 이름인데 이것보다 이남이랍니다. 자, 여기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동쪽의 진이라고 하게 됩니다. 진나라가 동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동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동진이 망하고요. 망한 뒤에 한족 국가가 계속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창장강 이남 지역을 활발하게 개발하게 됐어요.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목민족이 쳐들어와서 진나라 쫓아내고 그 진나라 원래 있던 땅에다가 자기네 나라를 많이 세웠어요. 그게 막 16개도 되고 20개도 되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시대, 5호 16국 시대가 있었고 그 와중에 이 창장강 이남 지역에서는 이 진나라를 이어간 다른 한족 국가들이 이 지역을 활발하게 개발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그랬는데 이 남북조 시대란 무엇인가요? 되어 있습니다. 439년입니다. 기원 후겠죠, 당연히. 빈칸족이 세운 북위는 나라 이름이에요. 자, 북위가 화북지역, 자, 16개 막 20개 되던 나라들을 전부 다 통일을 시킵니다. 유목민족 중에 짱이었던 거예요. 자, 이 민족이 유목민족 중에 짱이 돼서 북위 세우고 화북지역 통일했다. 그리고 여기 사실 단어가 나왔네요. 창장강 이남은 뭐라 부른다? 강남이다. 자, 강남에서는 동진의 뒤를 이어서 한족 국가가 건국됩니다. 위에서 배운 거죠. 지금 위에 있는 거랑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북쪽의 북위를 뭐라 불러요? 북조. 이 조는 왕조할 때 이제 조자인데 혹은 조정이라고 할 때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북조라 부르고요. 남쪽의 한족 국가들을 남조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북남조라 부르지 않고 남북조라 부릅니다. 남북조가 부르기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 북위에 어떤 황제가 나타나요. 효문제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북위는 유목민족이에요? 정주민족이에요? 그렇죠? 유목민족이었죠? 그런 나라의 효문제라는 황제가 한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빈칸족의 복장이나 언어를 금지하고요. 빈칸족과의 결혼을 장려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교과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러면서 결과가 뭐였냐? 유목민족의 문화와 한족 문화가 서로 뭐가 된다? 융합이 된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 부르느냐? 호한융합이다라 부릅니다. 호는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오랑캐란 뜻이라 그랬죠. 오랑캐 문화와 그리고 한족의 문화가 서로 융합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위 효문제.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요. 호와 한을 대등하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 한족처럼 된다. 그래서 한족화 된다라는 의미로 한화 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위진남북조 시대의 승리자가 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위진남북조 시대 전체를 북위가 다 통일시킨 것은 아니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꾸준히 계속 남북조 시대였습니다. 남쪽에는 남조, 북쪽에는 북조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가 어땠는지 하나 볼 텐데 중요한 게 이거 하나예요. 자, 구품중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도 이름인데 구품중정제가 무엇인지와 그 결과를 알아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빈칸이 지역사회의 평판과 덕망, 재능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인재를 빈칸 등급으로 평가해서 중앙에 빈칸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빈칸이 3개 뚫려 있는데 교과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어쨌든 이것의 결과는 바로 유력한 호족이 중앙 관직을 독점하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는 그런 제도였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전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고요. 우리 위진남북조 시대 문화도 알아보기로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구글 퀴즈를 통해서 좀 그림도 보고 사진도 보면서 이해하도록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